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주말간 G7 정상회의를 통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예상 범위 내에서의 결과물이 도출되면서 시장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보자면은 코로나 사태 해소와 함께 경기 회복 과정에서 재정의 장기 지속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도체와 희소금속 등 주요 자원의 공급망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이야기들을 하는 정도에 그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은 다행히 피해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실효적인 부분까지 깔끔하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장 각 나라별로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력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상된 흐름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고 기존의 단발적인 변동만을 반복하는 방향성 없는 시장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전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예 당장 이슈화되는 단기성 매매나 시장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가치주를 매매하는 단기면 단기, 중장기면 중장기 확실하게 색깔 있는 매매를 하는 것이 적합한 시장이라는 생각입니다. 테마주에 대한 매매 메리트가 높아지면서 테마 순환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되는 만큼 이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평상시보다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서 카카오에 대해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영상을 올려드리고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시에 기존의 영상 내용에 이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까 매매에 활용해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무료 종목도 이 정보방을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매매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가 금일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면서 장중 한때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네이버도 상승을 확대하면서 다시 3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3위 탈환 후에 안착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네이버의 전망도 긍정적이지만 당장 이슈화되는 부분이나 우리 주식시장에서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기대감이 과도하게 작용한다면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 시기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조정보다는 기대감이 얼마만큼 작용해 주는지를 응원의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변수에 대한 대비만 해두는 게 좋겠는데요.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와 합병을 하면서 주력 사업을 광고에서 커머스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커머스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아예 주력 사업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커머스는 2018년 카카오 내 쇼핑 부문에서 독립법인으로 분사했으나 이번에 커머스 분야를 보다 케어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광고나 커머스 분야가 주력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네이버와 같은 경쟁사 대비 매출 비중은 낮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번 합병을 통해 커머스 사업에 주력하면서 매출 비중 확대 등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자회사들의 상장 이후 부족할 수 있는 수급 밀집도를 소수의 주력 사업으로 하여금 모회사인 카카오 역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려하던 변수 중 하나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이고 이달 말 정도에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장외시장 시세 기준으로 시총이 39조 원에 달해서 금융주 시총 1위인 KB금융지주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죠. 물론 상장 이후에는 기업 가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상장으로 인한 메리트는 카카오에 온전히 작용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로 하여금 기초 체력이 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금융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누적 가입자 수는 3,700만 명으로 국내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4명이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일단 사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또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페이 내 거래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분사 당시 3조 8천억 원이던 연간 거래액은 2018년에는 20조 원으로, 2019년에는 49조 원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67조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분사 이후에 카카오페이 협력사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5개에서 200여 개로 증가를 하였죠. 카카오페이의 상장 후 기업 가치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좀 갈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한 브랜드 가치로 인해 사용자와 거래액 자체는 확연하게 증가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영업 적자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거래액이나 매출액 같은 지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플랫폼과 달리 카카오페이와 같은 금융 플랫폼은 금융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쿠팡이나 옥션, 11번방과 같은 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한번 물건을 구매하면은 그 익숙함과 편의성으로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융 플랫폼의 경우는 결제나 송금 등 고정적인 거래를 제외하면은 펀드나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추가적으로 반복 구매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금융업에 진입을 하면서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실상 그 주체가 되는 금융 플랫폼은 이면에 나타나는 성장에 비해서 실체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브랜드의 계열사들은 모두 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한 브랜드 가치에 힘입은 연쇄식 사업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페이가 생겨서 결제나 송금이 편하네, 아니면 게임이 생겨서 카카오톡으로 광고도 오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전 국민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의 힘으로 이러한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급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변수, 자회사들이 하나둘씩 상장을 하고 이후 수급 밀집도가 떨어진 모회사 카카오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커머스를 합병한다는 소식에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성장세는 무섭도록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적정 주가라는 개념 없이 앞으로의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해서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주가를 띄우고 실제 결과물이 나오면서 뒤따라잡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계열사들의 상장으로 이후 이슈로 인한 수급 밀집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카카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원동력인 이 기대감 또한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카카오는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자회사들을 하나 둘씩 상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모든 사업을 본사에서 총괄하는 네이버처럼 카카오 역시 그러했다면 조금은 느릴지언정 더욱 꾸준한 우상향을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과열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권이 없는 투자와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이버에 비해서 광고 및 커머스 매출 비중이 작다라는 점과 해외에서는 카카오톡보다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좀 선호한다라는 점까지 결국 내수에서의 갈라먹기 이후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카카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 계속해서 카카오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쉬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카카오.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모쪼록 잘 이겨내줬으면 좋겠네요. 카카오는 목표가나 손절가 이런 것을 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는 생각입니다. 변수는 확인하고 대비하되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카카오라는 브랜드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응원의 마음으로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카카오는 이후 변동 및 추가 상황에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회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수익 인증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아직 청산을 하지는 않았고 대응 중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청산이 된 종목들입니다. 단기성 종목과 스윙 종목으로 관점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정보방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